여러분, 치매와 관절염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7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옛날 한의사 박도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냈고,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강연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아직도 또렷한 기억력과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치매와 관절염은 나이가 만들어내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의 뿌리는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10년, 20년 뒤 뇌와 관절을 동시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들다든지,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이 혀끝에 맴돌다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든지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인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제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진료실과 삶 속에서 확인한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치매와 관절염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80이나 90이 넘은 분들이 습관을 바꾸고 몇 달 만에 삶이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온 경험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치매와 관절염이라는 두 가지 질환이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도록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으신다든지, 늦은 밤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신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꾹꾹 눌러 담으며 사신다든지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 이틀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뇌는 점점 기억을 잃고 관절은 닳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이 병을 만들고 습관이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은 실제로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아직 괜찮아 라며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직접 보아온 수많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건강 비밀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환자들과 직접 경험했던 치매와 관절염을 동시에 부르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던 78살의 이순자 할머니였지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무릎 통증, 또 하나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기억력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며칠 전에는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무릎 수술하자고 권하는데 수술이 무섭고 치매도 올까봐 밤마다 겁이 나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 눈빛은 정말 초조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보다 오랜 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바느질과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식사는 늘 늦은 밤에 하시거나 간단히 빵으로 때우셨습니다. 그 결과 관절에는 부담이 쌓이고 뇌에는 필요한 영양과 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나 기억력이 나빠진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인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실천하신 결과 놀랍게도 2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한결 줄었고 무엇보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는 마음이 덜 불안해요. 아침마다 마당을 걷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져요.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와 관절염은 서로 다른 병처럼 보여도 결국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무너진 휴식 패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뇌와 관절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치매와 관절염을 예방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순자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것들은 그저 매일의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을 심는 것이지요. 저는 은퇴 후에도 강연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께 이 4가지 습관을 꼭 권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 햇볕 받기입니다. 햇볕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고 뇌 속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저하를 늦춥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뼈와 뇌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치매와 관절염을 예방하는 2번째 습관은 바로 씹는 힘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음식만 찾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씹는 행위 자체가 턱 관절과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턱과 목의 근육이 움직이고 이는 무릎까지 이어지는 균형 감각을 도와줍니다. 딱딱한 음식이 힘들다면 하루 한 번 무나 당근 같은 채소를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치매와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와 관절염을 예방하는 3번째 습관은 바로 작은 글씨 필사하기입니다. 관절염과 치매는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손과 뇌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나 시 한 구절을 노트에 직접 적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손가락 관절은 부드럽게 풀리고 동시에 뇌는 집중과 기억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필사가 하루 5분의 뇌 운동, 관절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와 관절염을 예방하는 4번째 습관은 바로 규칙적으로 물 마시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물은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할 뿐 아니라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기준으로 정해진 컵을 반드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습관처럼 일정한 시간에 물을 들이키는 것, 그 꾸준함이야말로 관절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아침 햇볕, 천천히 씹기, 작은 글씨 필사, 정해진 물 마시기. 이 4가지만 습관을 들이시면 복잡한 운동도 값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켜나가면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과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햇볕 쬐기, 천천히 씹기, 글씨 쓰기, 물 마시기. 너무 단순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함정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햇볕을 쬐다고 할 때도
대부분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만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 팔과 다리에 직접 햇볕이 닿아야 비타민 D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햇볕을 쬐실 때는 잠깐이라도 모자를 벗고 손등과 팔뚝의 햇빛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 씹기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오래 씹으라는 것이 아니라 턱 근육을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앞니로만 잘근잘근 씹는 게 아니라 어금니와 잇몸 전체를 활용해 골고루 씹어야 뇌와 관절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글씨 쓰기도 그냥 큰 글씨만 쓰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작은 글씨, 예를 들어 쌀알 크기의 글씨를 또박또박 써보면 손가락 관절이 훨씬 세밀하게 움직이고 뇌의 집중력도 배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작은 메모지와 가는 볼펜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손끝이 살아나는 변화를 보았지요. 물 마시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벌컥 들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작게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점심 식사 전후에 반 컵씩, 저녁에는 과하지 않게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관절과 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켜낸다면 치매와 관절염은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습관을 지켰을 뿐인데 그분들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읍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79세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무릎이 불편해 바디를 거의 포기하시고 기억력도 자꾸 흐려져 가족들 걱정을 많이 샀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도 복잡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햇볕을 쬐고 작은 글씨를 적어보세요 라는 조언뿐이었지요. 김 어르신은 매일 새벽 텃밭에 나와 흙냄새와 함께 햇볕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에 하루 계획을 손글씨로 적으셨습니다. 처음엔 글씨가 떨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족들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예전보다 활기차고 말씀이 또렷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에서 혼자 살고 계신 82세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식사를 빨리 끝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래 씹으면 턱이 아파서요. 하시던 분이었지요. 제가 권해드린 건 하루 한 번 오이와 사과를 천천히 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점차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턱의 힘이 회복되었고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씹는 동안 집중력이 높아져서 예전처럼 깜빡깜빡 잊는 일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75세 장순자 할머니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꾼 사례입니다. 늘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식사 전후로 정해진 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고 밤중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몸의 순환이 안정되니 기억력도 한결 또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햇볕 쬐기, 단단한 음식 씹기, 작은 글씨 쓰기, 물 마시기.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늘 같은 확신을 합니다. 치매와 관절염은 결국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 습관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습관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햇볕 쬐기, 수요일은 글씨 쓰기, 금요일은 씹는 훈련,
일요일은 물 마시기 점검.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부담 없이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연결하기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반드시 기존의 일상과 연결해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햇볕을 함께 쬐다든지, 저녁 뉴스를 들으며 오이를 천천히 씹는다든지, 잠들기 전에 글씨 한 줄을 적는다든지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게 하기입니다. 책상 위에 작은 수첩과 펜을 올려두고 부엌 싱크대 옆에 물컵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습관은 훨씬 오래갑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창문 앞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아침마다 그곳에 앉아 햇볕을 쬐는 습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리가 나를 불러낸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하면 훨씬 오래갑니다. 손주에게 글씨를 읽어주기 위해 필사를 한다든지, 이웃과 함께 아침 햇볕을 받으며 짧은 산책을 한다든지. 습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장치들을 곁들인다면 아무리 단순한 습관이라도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습관은 하루, 이틀만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달만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85세 이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점심 전에는 물을 한 컵씩 챙겨 마시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무릎에 뻣뻣함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충청도의 77세 최영희 할머니는 필사 습관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떨려 하루 한 줄 적기도 힘들었지만 3달이 지나자 손이 부드러워지고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글을 외우려는 습관 덕분에 치매 검진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글씨를 쓰며 손자 이름을 자꾸 떠올렸더니 이제는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80세 박영자 어르신은 씹기 습관을 지킨 분입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게 불편해 망설였지만 사과와 오이를 하루 한 조각씩 천천히 씹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턱 힘이 회복되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어르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자꾸 말이 끊기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화가 술술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씹기 습관 하나가 뇌와 관절을 함께 살려낸 것이지요. 이처럼 아침 햇볕, 작은 글씨, 단단한 음식, 정해진 물 마시기. 이 4가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 분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힘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속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햇볕을 쬐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이 정말로 치매와 관절염을 동시에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그리고 최근의 의학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먼저 아침 햇볕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지키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 하나로 뇌와 관절이 동시에 보호받는 셈이지요. 다음은 단단한 음식 씹기입니다. 씹는 과정에서 턱 관절과 얼굴 근육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3차 신경을 거쳐 뇌를 깨우고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씹는 동작은 목과 척추,
그리고 무릎까지 이어지는 전신의 근육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씹는 힘이 강한 분들이 관절염에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작은 글씨 필사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히 손가락 운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의 전두엽,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그리고 언어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때 손가락 관절은 미세하게 움직이며 굳는 것을 막아주고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노화를 늦추게 됩니다. 즉, 글씨를 쓰는 그 짧은 순간에 뇌와 관절이 동시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뇌세포 역시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뇌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관절의 마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햇볕, 씹기, 글씨 쓰기, 물 마시기. 이 네 가지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모두 뇌와 관절의 기능을 동시에 살려내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곧 치매와 관절염을 함께 막는 가장 쉬운 의술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햇볕, 천천히 씹기, 작은 글씨 쓰기,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기. 이 단순한 네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관절을 함께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습관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